월드컵 출전팀이 늘었는데 월드컵 출전팀이 늘어난 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요. 퀴라소나 카보베르데 같은 굉장한 약소국들이 이번에 스포츠로 나라를 알리고 있어요. 보지냐 선수는 골문을 막으면서 스페인을 상대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그 이름을 널리 알렸는데 빅클럽에서 뛰는 선수도 아니고 2부 리그 뛰는 선수죠. 그리고 나이도 되게 많고 근데 이 선수가 나라를 알리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는 거 보면은 분명히 스포츠는 큰 힘이 있었던 거예요. 옛날에는 한국도 그런 나라였어요. 지금이야 전 세계가 한국을 알아요. 그렇지만 옛날에는 한국 하면은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예요. 예전 거세이든크 감독의 친구 중에 얀이라는 친구가 있대요. 왜 이 별명이 얀이냐면 그게 일본이란 뜻이래요. 6.25 참전 용사인데 한국이 어딘지 몰라서 일본에서 싸운 줄 알았기 때문에 별명이 얀이었대요. 그 정도의 히딩크도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으로 붙어보기 전에는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. 그때가 98년 월드컵이죠.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단상위에 오르는 그 순위를 차지하는 거, 이거는 나라를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옛날에는 그래서 카퍼레이드도 했어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스포츠를 육성하기에 자원과 풀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. 전쟁 끝난 폐허. 그게 대한민국. 세계 최빈국.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. 북한보다 못 살던 나라잖아요. 그래서 자원과 기회를 집중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. 모두 다 육성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재능 있는 한두 명만 이 사람을 키웠는데 이 사람한테 이것저것 딴 거 시키면은 이것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. 그것만 해라. 이게 엘리트 스포츠제였던 거예요. 그런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성과가 있냐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뭐 쇼트트랙만 해도 우리나라가 거의 뭐 다 아직까지도 해먹고 있는 종목이긴 하죠. 근데 점점 북유럽 이런 선수들이 올라온다고 하잖아요. 왜? 그 나라는 스케이트가 생활이라서 그래요. 올림픽 하는데도 올림픽에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고 할 정도로 소위 말하는 국뽕? 그걸 채워야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약소국이 아니에요, 지금. 스포츠에만 집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. 옛날에는 그리고 농구대잔치가 왜 그렇게 흥했는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되게 단순해요. 세계적인 시기가 맞물린 것도 있고요. 겨울에 실내에 들어가서 즐길 만한 문화거리가 많지가 않았어요. 근데 지금은 방 안에만 있어도 즐길 게 너무 많죠. 그러니까 더 흥했던 거예요. 지금은 해외 경기를 너무 쉽게 봅니다. 세계 최고의 선수를 너무 쉽게 봅니다. 그러다 보니 국내 리그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큼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야구예요. 왜냐면 야구는 어차피 그렇게 큰 리그 한미일, 대만? 이 정도거든요. 통산 기록을 한미일 통산만 인정해주지 대만까지도 인정 잘 안 해주지 않아요? 옛날에나 뭐 운동을 뭐 빵 줘서 하고 이랬지. 지금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운동할 일도 없고 이 나라는 너무 풍족한 나라예요. 그러니까 스포츠를 보는 관점이 옛날하고는 바뀐 거예요. 그럼 지금 그에 맞는 전술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있다는 거죠. 올림픽 메달, 성과 이런 것만을 위해서 비인도적인 방법을 쓰는 거를 다 지탄하는 거를 옛날에는 그에 지탄 받지도 않았어.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. 스포츠가 꼭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이래야만 물론 그걸 목적으로 해야겠지만 위상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고 봐요. 그러면서 태권도가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. 전 세계 태권도장 없는 데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말한 아직 스포츠로 나라를 알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나라들. 그런데 시설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. 그런 나라들은 태권도만이 시설, 장비 다 필요 없기 때문에 태권도만이 희망이고 그래서 태권도가 좀 종주국의 위상? 이게 좀 흔들린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뿌리 내린 것 자체로 태권도는 역할을 다 했다고 봐요. 이번에 우리나라는 G7에 껴서 G7 플러스 대한민국 G8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. 물론 국뽕 채우려는 말이라고 보는데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. 지금까지 한국 스포츠의 문제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. 뭐 가볍게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. 학교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물론 학교 스포츠 클럽이 되게 활성화가 돼 있지만 나 제대로 한번 선수도 노려볼래 이러려면은 돈도 엄청 들죠. 예전 시대 선수들, 지금 선수들 운동하려면 돈 얼마든지 들으면 다 깜짝깜짝 놀래죠. 그리고 그거 하겠다고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죠, 거의. 이게 아니라 엘리트하고 생활체육 경기를 나누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이제는 그 문을 터서 서로 어울리도록 해야 되고, 제가 설영우 선수 편에서도 이래서 운동선수도 그 학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
뭐 저도 물론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습니다. 근데 사람이 너무 그 세계만 알고 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왜? 비상식이 상식인 세계에서 잘하면은 비상식이 상식이라고 믿게 돼요. 그 폐쇄적인 세대, 카르텔이 있는 곳, 여기서 잘하면은 아무리 비판을 들어도 그 사람한테는 뭐냐면 자기한테 그게 세계이기 때문에 아 이게 당연히 맞는 건데 왜 비판을 하는 거야? 홍명보 감독 이 생각 안 할 것 같으세요 지금?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데? 이 생각 안 할 것 같아요? 뭐 같은 카르텔 꽂아줬다. 아니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믿어가지고 꽂으라는 얘기야? 이 생각 안 할 것 같아요? 옛날에 운동선수들 은퇴하면은 은사님한테 연락 드렸대요. 자리 있냐고. 그래서 그 학교 지도자하고 그래서 이 문호를 못하면은 제가 설영우 선수 편에서 설영우 선수도 문제지만 고소라 대응이 나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. 그것도 문제다. 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벽이 있으니까 스포츠를 즐기기 소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그 세계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. 그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인데 학생 선수 공부를 해야 되냐? 일반 학생들이 학창 시절에 스포츠나 악기 같은 거 배워야 되냐?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하도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. 지금 대한민국하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은 맞지가 않습니다.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을 없애지 말고 심화부 과정으로 남겨두되 이 문호는 터야 돼요.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 자생력 없잖아요. 그나마 괜찮은 게 야구인데 야구도 모기업이 1년에 몇십억 몇백억씩 지원해 주는데 키움 같은 데 선수 미국에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고 그나마 야구보다 다른 종목이 나은 게 야구는 모기업이 몇백억씩 주는데 농구 배구는 60억 80억 이거밖에 안 들어서 그래요. 한국의 상금광은 되게 급변했고 지금 과도기에 있어요. 저는 한국 스포츠를 보면 되게 답답한 게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. 당장 돼야 돼요 항상 뭐가. 힌데크 감독 왔을 때도 1년 동안 얼마나 욕했어요. 5대 0이니 하면서. 그걸 못 기다리잖아요. 벤투 감독 때 마찬가지잖아요. 일본이 월드컵 우승하겠다는 얘기가 허무맹랑한 얘기로 안 들리잖아요. 될 것 같잖아요. 언젠가는. 왜? 일본은 미리 정해놓고 몇십 년 전부터 준비하거든요.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당장 그 시니어급에서 성과가 나야 돼요. 그냥. 그러니까 프로에서 뭘 할 생각밖에 못해요.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. 한국하고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. 월드컵 출전팀을 왜 그렇게 늘렸을까요? 이 나라가 나오라는 거예요. 거기에 중계권 팔면은 돈이 엄청 되니까. 근데 그래도 못 나왔어요. 다음에는 그 나라 얘기 한번 해볼게요.